자, 아주 3D 바람잡이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사정으로, 방송 사정으로 원래 5시 45분에 시작하기로 했었는데 3분 정도 늦은 점 조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좀 법조계에서는 다양한 일들이 벌어졌는데요.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22일 수요일엔 정경심 교수의 재판이었습니다. 이날 재판에는 공주대 교수랑 공주대 대학원생이 증인으로 출석해서 정 교수 딸이 공주대 허위 인턴을 했다, 이런 의혹을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정 교수 측은 고등학생의 체험활동이었고 정상적으로 활동을 마쳤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은 부실하게 인턴을 했다, 그래서 위법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증인들이 검찰 측 증언과는 다소 맞지 않는 증언을 내놓으면서 서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턴을 안 한 게 아니라 허술하게 했기 때문에 인턴을 제대로 한 게 아니라고 설명을 하는 건데 혜원 씨는 어떻게 생각해요? 약간 반성해야 하는 부분인가요? 아니, 우리 이혜원 인턴은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소식. 네, 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지난 21일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줬다는 혐의로 최강욱 당선자가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최 당선자는 재판 전후로 기자들을 만나서 이건 정치검찰의 불법적이고 정치적인 기소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또 하나,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죠, 최강욱 씨가. 근데 이 혐의로 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한 것과 관련해서 입장을 묻는 기자에게 검찰발 기사를 쓰지 말고 취재를 하라, 이렇게 팩폭을 날리면서 검찰 주장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보도를 하는 일부 언론을 비판하는 그런 말을 꺼냈습니다. 근데 혹시 그 자리에 계셨나요? 네, 그날 그 자리에 있었는데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팔로우를 못했어요. 근데 네. 그 자리에서 큰 소리가 나왔다라는 얘기와 그리고 기자와 그리고 최강욱 당선자가 말싸움, 설전을 했다는 얘기가 들렸는데 실제로 영상 갔다 온 기자들 몇몇의 얘기를 들어보니 설전이라기보다는 최강욱 당선자가 훈계를 하는 자리였고 큰 소리가 나온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근데 자꾸 이게 댓글이 자꾸 보여가지고 안 읽을 수가 없는데 인턴 기자 똑바로 안 하면 바로 기소한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저 오늘 많이 혼나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혼 안 냈어요. 자 네. 다음 소식. 지난 23일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첫 공판기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공범에 대한 수사가 끝나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검찰이 사건 기록에 사본을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쟁점 정리 등을 하지 못하고 10분 만에 재판이 끝났습니다. 제대로 수사도 끝내지 않고 검찰이 공소 제기를 한 건데요. 어떻게 이럴 수 있나요, 선배? 그러니까 재판에 넘겨진다는 말은 공소 사실이 특정이 돼 있고 그 공소 사실을 바탕으로 그 변호인과 검찰 측이 이런 혐의가 있다, 이런 혐의가 뭐 없다라는 부분을 재판부에 이제 판단을 구하는 건데 이 판단을 구할 수 없을 정도로 공소 사실이 특정이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소를 하면 안 됐다는 얘기죠. 네. 근데 황당한 건 그 공소 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황운하 당선인이 그 다음날 압수수색을 당해요. 그 선거사무소가.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황운하 당선자는 오히려 별건 수사를 하는 게 아닌가, 내 혐의랑 관련 없는 그런 부분의 증거를 압수수색하려고 했다라는 점을 굉장히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상황은 좀 보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네. 자, 이번 또 다음 소식 전해주세요. 네, 오늘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오촌 조카, 사모펀드 키맨이죠, 조범동 씨의 공판기일이었습니다. 오늘 정경심 교수가 증인으로 출석했다고 하는데 오늘 선배가 이 재판에 들어가셨죠? 네, 그 정경심 교수가 굉장히 할 말, 안 할 말을 딱딱 나눠서 했어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언론 플레이를 당해서 내가 굉장히 상처받았다는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했고, 네. 그리고 검찰이 얘기하는 부분이 사실은 상상력에 기초했다라는 부분도 굉장히 강하게 지적을 했어요. 그리고 필요 없는 부분 혹은 혐의랑 정경심 교수의 혐의와 관련된 부분은 이거 검찰 조사가 아니니까 법정에서는 얘기하지 않겠다라는 답변을 하고 넘어갔습니다. 무슨
문자에 대한 얘기도 있었다고. 내 그러니까 목표는 강남 건물주. 네, 그러니까 강남 건물을 사고 싶다라는 그 자기 일기장에 쓴 글이에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텔레그램으로 그 동생한테도 보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검찰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뭐 강남 건물을 살 정도로 수익률을 보장해 준다는 거 아니었냐라는 주장인데 실제로는 그냥 기분이 업돼서 동생한테 자랑을 하고 앞으로 동생과 이렇게 살아가고 싶다라는 얘기를 한 거라고 말을 했습니다. 굉장히 사적인 얘기이네요. 그쵸, 굉장히 사적인 얘기죠. 네. 자, 다음 소식도 전해주세요. 네. 또 오늘 있었던 재판은 고 조비오 신부를 명예훼손했던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광주지법에 출석했습니다. 그리고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김경수 경남도 지사의 항소심 공판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예정된 재판도 조금 더 설명을 해주세요. 네. 이번 주는 휴일이 껴있기 때문에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재판이 몰려 있습니다. 우선 화요일 내일이죠. 내일은 패스트트랙 폭행 사건과 관련한 첫 공판 준비 기일이 열립니다. 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사람들은 20대 국회의원 중 21대 총선에서 당선된 의원은 여당 3명, 야당 9명 등 모두 12명입니다. 특히 야당 의원들이 받고 있는 혐의인 국회법 위반은 벌금 5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5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되기 때문에 의원직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또 화요일엔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의 재판이 있을 예정이고 또 이번 주에는 N번방 박사방 사건 혐의를 받는 네, N번방 박사방에 가담을 했던 사람들에 대한 재판도 예정이 되어 있는 거죠? 네, 네, 먼저 말이 막 꼬였어요. 네, 괜찮습니다. 눈 땀이 나요. 네, 우선 내일은 그 경남 거제시청 8급 공무원 천모 씨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사람은 박사방 공범으로 지목돼 있고요. 또 그 다음날 수요일에는 이제 주범인 조주빈의 공판 준비 기일이 열립니다. 여기에는 이제 조주빈 공범으로 그 태평양 원정대를 운영했던 그 미성년자 네, 운영자 이모군과 전직 공익근무 요원이었던 강모 씨도 함께 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한 재판이 더 남았죠. 네, 또 수요일에는 정경심 공판 기일입니다. 정경심 교수의 공판도 남아 있고요. 자, 이제 저희가 잠시 뒤에는 윤석열 장모 사건 그리고 정경심 교수 재판과 관련해서 보수 언론들과 아주경제 기세가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그 재판 기록을 상세하게 공개를 하면서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얘기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검언 유착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5분 뒤에 아주3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주 3D 다시 여러분께 찾아왔습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오후 6시에 본 3D는 시작하고요. 그 전에 우리 그 바람잡이 방송을 김태현 기자와 병아리 인턴이 요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다음 주가 5월 5일 화요일이고 휴일이고요. 그 다음 5월 4일이 중간에 샌드위치 기간 날짜라 네. 저희가 지금 사실 총선 앞두고 앞뒤로 그 1시간 생방송을 여러분들께 계속 보내드리면서 3D를 진행을 했는데 다음 주부터는 기존대로 매주 월요일 저희가 준비한 내용을 잘 정리를 해서 방송을 녹화를 하고 그 다음에 화요일에 이제 여러분들께 녹화된 내용, 편집된 내용을 전해드리는 식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은 5월 5일 어린이날 휴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5월 12일 그 생방송이 아닌 편집된 정리가 된 아주 3D를 통해 아주 3D로 여러분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나눠볼 얘기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와 부인 관련된 의혹. 네. 그 지난 주말에 KBS 시사기획 창에서 새로운 검사가 등장을 했어요. 네, 양모 검사가 네. 등장을 했죠. 이제 이거를 사건을 다시 2003년부터 시작을 좀 해봐야 되는데요. 네. 그 사건이 2003년에 발생을 합니다. 그 서울의 한 대형 스포츠 센터의 파산, 그리고 이 파산이 되니까 부동산 업체였던 정대택 씨가 최 회장이라는 사람, 그 일명 최 회장이고 김건희 씨의 어머니 최은순 씨에게 종잣돈 10억 원을 유치를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여기 52억 정도의 그 순이익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근데 이익금을 반반씩 나누기로 했는데 이 부분에서 약정서를 문제로 최 씨가 정대택 씨를 고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맞아요. 네, 최 씨와 정 씨의 형사 재판에서 그 약정서를 작성할 당시에 입회했던 법무사가 그 약정서에는 강요가 있었다. 그러니까 정대택 씨가 최은순 씨에게 강요를 했다라고 그 증언을 했고, 그 정대택 씨가 징역형을 살게 됩니다. 근데 이 때문에 이제 52억 전부가 최 씨의 손에 들어가고요. 그 항소심이 진행되면서 법무사가 말을 바꿉니다. 그러니까 최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위증을 했다는 설명을 한 건데, 황당한 건 여기서 검찰이 위증죄가 아니라 변호사법으로 기소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위증한 사람이 엉뚱한 죄로 네. 그리고 위증 교사를 한 사람은 빠져나가게 되죠. 그쵸. 위증한 사람이 본인이 나 위증했다라고 자수했다는 그렇죠. 예. 본인의 잘못을 진술을 한 거를 그 검찰에 냈는데 네. 검찰에서는 위증죄를 아예 쳐다보지도 않고 기소도 안 하고 변호사법 위반으로 네. 기소를 했고 실형을 받았고. 그렇죠. KBS의 보도가 된 부분은 이 부분인데, 그러니까 검찰이 정대택 씨를 기소한 이후인 2004년에 최은순 씨가 미국에 2천만 원이 넘는 돈을 송금을 합니다. 근데 송금을 받은 사람이 이제 그 네. 양모 검사라는 사람이죠. 그렇죠. 양모 검사의 양모 검사. 가족들인 거죠. 이제 부인인 걸로 알려져 있긴 네네. 한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양모 검사가 누구냐 가지고 되게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여러 가지 주장들을 종합해 보면 이 양모 검사가 사실은 김건희 씨의 전 남친이라고 해야 되나요? 전 내연남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좀 뭐 입장이 좀 모호합니다만, 그러니까 어쨌거나 양모 검사가 유부남이기 때문에 내연 관계였다라고 보는 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판단을 조금 유보를 해야 될 게 뭐냐면, 일단 KBS에 보도가 된 내용의 팩트로 확인된 게 네. 그 양모, 지금은 이제 변호사로 개업해서 네, 활동하고 네. 있죠. 양모 전 검사를 직접 만난 어떤 내용들이 이제 나와요. 네. 거기에 보면 송금한 것 자체, 네. 그리고 그 최모 씨와 그러니까 장모죠. 윤석열 네. 총장의 장모인 최모 씨와 그리고 부인인 김건희 씨와 그리고 그 양모 검사가 함께 10일 동안 유럽 여행을 갔다. 처음에는 부인을 했는데 나중에 그걸 인정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두 가지 그렇죠. 팩트입니다. 네. 양모 검사가 인정한 두 가지 팩트. 첫 번째는 미국에 가 있는 가족과
가족 그 부인 앞으로 네. 윤석열 총장의 장모인 최모 씨가 송금을 했다는 거고 그렇죠. 네. 송금을 했다는 거. 최모 씨와 김건희 씨 모녀와 함께 10일 동안 유학을 갔다라는 건 그건 양모 전 검사가 인정한 부분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관계를 뭐 어떻게 해석하실 것인지는 이제 우리 시청자 그렇죠. 여러분들께 예. 맡겨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요. 뭐 주변에서는 뭐 좋지 않은 그런 소문도 뒷얘기들이 좀 검찰 서초동 법조계 주변에 특히 검찰 주변에서 이런 얘기들이 적지 않았었잖아요. 이게 사실. 저희 라이브 방송을 좀 앞에 걸 보시면 아실 텐데 저희가 뭐 말실수하다가 양모 검사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까지는 이제 오프 더 레코드였죠. 네. 사실 이 그 명확한 증거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근데 이 자료는 이미 그때 말했을 때 저희가 확보를 하고 있었던 자료거든요. 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그 여행을 같이 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 아까 출입국한 김건희 기록? 씨의 기록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 개명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뭐 개명을 하기도 했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근데 개명을 하더라도 출입국 기록은 남아있기 마련이거든요. 네, 그러게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왜 없는지는 사실 좀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출입국 기록이라는 게 사실 전산으로 남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손을 댄다는 건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출입국 기록에 김건희 씨나 아니면 그 개명 전에 이름 김명신이라는 이름이 아예 없는 게 확인이 돼요? 네, 그 자료를 네. 갖고 있는 걸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에 조금 더 대해서는 살펴봐야 될 확인해야 될 부분이 것 있을 것 같은데.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그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서 공식적으로 확인하지 않는 이상은 알기 그렇죠. 어렵죠. 그렇죠.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압수수색 영장이라든지 이렇게 별도의 사법적인 처리가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확인된 거로는 기록이 남아있지 않는다라는 왜냐하면 것이 여행 네. 출입 기록은 본인도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지난주 말에 방송됐던 양모 전 검사와의 인터뷰에서 네. 내가 왜 내 출입 기록을 확인해 주냐 안 하겠다라고 하다가 결국은 방송 그 하루 앞두고 내가 출입한 기록 확인해 보니까 가긴 갔다라고 그렇게 확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조금 더 열어놓을 그렇죠. 네, 그 필요가 부분은 있겠고 주장까지로 바꿔놓겠습니다. 그리고 송금이라는 부분이 18,800달러 한 번은 10,000불 한 번은 8,800불 그렇게 두 번이거든요. 2004년 10월에 송금을 했어요. 사실 공교롭게도 제가 요 언저리 2006년 7년에 저도 이제 미국에 네. 그 1년 동안 연수를 가 있는 기간이었는데요. 저도 송금을 받아봐서 압니다. 네. 그리고 송금을 해주신 한국의 저희 그 어머니도 그리고 제 여동생도 알아요. 송금을 어떻게 하는지. 근데 어느 누가 18,000달러면은 거의 2천만 원 그렇죠. 넘거든요. 예. 그때 환율이 환율이 꽤 높았어요. 1,200원 넘었거든요. 그리고 2천만 원 정도다. 근데 그거를 최모라는 사람이 그 양모 전 검사의 부인 네. 통장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 웰스파고라는 굉장히 미국에서 탄탄한 그런 은행이에요. 사실 저도 웰스파고라는 은행에서 송금을 받았고 거기 계좌를 텄기 때문에 알거든요. 송금 내역 보면 웰스파고 만 달러, 8,800달러 적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송금 받은 사람이 자기도 모르는 사람이 송금을 했는데 그걸 받았다? 그렇죠. 그거는 말이 안 말이 안 되거든요. 되죠. 예. 그렇죠. 그 미국이 아니라 어디에 있어도 만약에 장영진 부장한테 만약에 내가 한 100만 원, 2천만 원까지는 아니죠. 내가 100만 원 송금했다 그러면 그냥 장 부장이 나한테 고맙습니다 이러고 그냥 아니죠. 근데 왜 보내셨습니까? 그냥 고맙- 경력금 진짜요? 아니 그건 아니고 예를 들자면 네. 그럼 서로 이제 뭐 이거 왜 보내셨어요? 그렇죠. 근데 모르는 이름이 몰라. 이름을 김태현 기자가 아니라 무슨 김태환이라는 사람 이름이 그 장부장 계좌로 송금이 됐어. 그러면 일단 누가 송금했는지 그걸 확인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더 황당한 얘기는 이제 그 돈을 이제 뭐 빌린 돈이고 다 이제 그 특수활동비로 갚았다라고 얘기하는 바람에 더 황당했던 것 같아요. 사실은 특수활동비로 갚을 수 있는 건가요? 특수활동비는 그때만 해도 막 썼어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그래서 제가 그 1년 동안 그 미국에 있었던 얘기를 왜 꺼내냐면 만약에 제가 똑같이 돈을 누구한테 빌렸다고 쳐요. 네. 근데 그거를 한국 돌아와 가지고 제가 특수활동비라는 게 우리 기자들한테는 없으니까 쉽게 말해서 취재비 한 달에 취재비. 몇십만 원 나오는 걸 모아가지고 제가 갚았다. 이러면 저는 회사에서 잘리잖아요. 잘리죠.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렇죠. 예. 취재비는 취재하는데 쓰라고 그렇죠. 받는 돈이잖아요. 그렇죠. 특수활동비 무슨 돈입니까? 이거 검사들?
이거는 주로 이제 범죄 수사를 할 수사를 때 하라는 쓰는 거죠. 돈이죠. 그래 주로 이제 정보원을 만다든지 또는 뭐 관련된 그리고 저 직원들한테 저녁 회식 거하게 할 때 그렇죠. 쓰고 뭐 그렇죠. 기자들이랑 한잔 할 때도 쓰고 사실은 특수활동비라는 게 자기 유학 자녀 유학비 그 빌린 걸 갚는 데 쓰라고 주는 거는 아우 아니잖아요. 절대 있을 수는 없습니다. 자녀 그렇죠. 유학 보는 게 특수활동은 아니니까요. 그렇죠. 네. 그뭐 어떤 분은 뭐 저 국회의원 특수활동비를 부인한테 줬다는 분 물론 계시긴 합니다만 저희가 알고 있는 공공연하게 많이들 하는 예. 방식인데 그거는 이제 어쨌거나 좀 많이 이건 본인들이 바뀌었고요. 이제 뭐 이제 시간이 지나서 공소시효가 지나서 이렇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이건 분명 불법이죠. 그렇다면 저희가 왜 삼각관계라는 일종의 타이틀을 붙였냐? 이때 당시 검찰 고위관계자가 내 뒷배에 있다라고 그 최모 씨가 네. 얘기를 했다는 게 법원 재판 기록에도 있죠. 그쵸. 고소장에도 있고. 그러니까 그 최은순 씨가 얘기를 한 거 그 근데 최모 씨 이름 얘기해도 돼요? 최은순 씨는 이제 상관없어요. 공개 예, 이제 공개가 됐어요. 예. 이 최은순 네. 씨 같은 경우는 여러 차례 이제 주변에다가 내 주변에 내 뒷배가 검사다, 현직 검사다라고 이렇게 큰 소리를 치는 장면은 여러 번 나와요. 근데 당사자는 나는 그 말 한 적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많은 분들은 근데 그런 말을 여러 번 들었다 그러고 그 당시에 누구누구 이름까지도 얘기했다라는 주장이 있는 걸로 봐서 분명히 말을 한 것만은 분명해 보여요. 지금 그 최 씨의 그 최은순 씨의 성향을 보면은 그 안모 씨 있잖아요. 지금 재판에 같이 걸려 있는 그분한테도 계속 내 사위가 검사고 뭐 이런 내용들을 얘기를 자주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내 뒷배가 검사다라고 했던 거는 이제 양모 검사를 말하는 것 같고 네. 내 사위가 검사다라고 한 것은 이제 윤석열 총장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그 두 분의 2009년인가요? 이 무렵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 양모 씨하고의 양모 검사와의 관계가 자꾸 끊어지고 그 뒤에 이제 새롭게 이제 윤석열 총장과의 관계가 시작된다 이렇게 되는 걸로 보입니다. 그 요즘 SNS 상에서는 그 검찰총장의 장모가 아니라 검찰의 장모가 아니냐 약간 이런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검찰에서 이 최은순 씨에 대한 수사를 할 때 너무 봐주기식 수사를 하고 보면 약간 좀 설설 긴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방송 중에 버퍼링이 계속 좀 생기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요. 여러분 나갔다가 다시 한번 들어오시거나 그런 식으로 하시면은 그 버퍼링이 걸리지 않은 생방송 화면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저희가 마감 시간이라 원래 조간신문은 마감을 6시, 7시 사이에 조정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회사 안에 그 와이파이 망이나 여러 가지 인터넷 연결 문제가 사실 고르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다음 주부터는 이런 일이 없을 테니까요. 오늘까지만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나 김님께서 특수활동비를 개인적으로 쓰면 공금 횡령 아님?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요. 특수활동비 개인적으로 쓰면 사실은 이게 특수활동비라는 게 영수증 처리를 한다는 건데 그걸 현금으로 주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시대에 따라서 물론 요즘은 굉장히 그게 타이트해졌지만 요즘은 이제 이 당시가 카드로 씁니다. 2004년, 5년, 6년 뭐 이럴 때라 사실 그 확인을 영수증을 확실하게 그 기록으로 남기거나 이러지는 않을 그때만 때였을 해도 거예요. 이렇게 눈먼 돈처럼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불렸죠. 그 사법농단의 사건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왔던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 공보비, 그 특활비, 뭐 판촉비, 그렇죠, 네네. 그렇죠.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시 삼각관계라는 그 일종의 화두를 저희가 오늘 여러분들께 함께 나누고 싶은 얘기가 그거예요. 2003, 4, 5, 6 그리고 특히 송금이 이루어졌던 2004년 요 중심으로 그 최은순 씨와 김건희 모녀와 그다음 양모 검사 그 세 명이 서로 검사의 어떤 그런 뒷배를 이용해서 재산을 증식시키고 네. 법정 공방이나 어떤 법률적인 그 소송이 있을 때 유리한 방향으로 끌어줬을 끝내고. 거라는 그런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그렇습니다. 부분이고요. 자, 그러면 윤석열 총장으로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네. 그러면서 김건희 씨라는 그런 그 현재 윤석열 총장의 부인이 그런 그 양모 검사와 김건희 그리고 윤석열 그 세 사람 사이에 과연 어떤 그 관계가 있느냐 이 부분이잖아요. 사실. 네, 그렇죠. 자, 그러면 양모 검사는 김건희 씨 그리고 최 씨
그 모녀와 어느 정도까지 관계가 이렇게 있었던 거죠? 2004년 그러니까 그 당시, 이후에도? 네. 그러니까 그 당시 지금 이거 어디까지는 그 당사자도 주장이니까 네, 이제 네, 좀 네. 이거는 좀 살펴보긴 봐야 됩니다만 이제 그 뭐 정대택 씨라든지 이런 사람들 주장을 보면은 그 양모 검사가 이 김건희 씨랑 함께 동거를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서초동에 있는 A 뭐 주상복합 빌딩에 주상복합 굉장히 아파트에 비싼. 살다가 예 상당히 비싼 곳이죠. 이렇게 거기 있었다가 그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을 버리고 윤석열 총장이 갔다. 그래서 뭐 그 아파트 A동에서 B동으로 갔다. 뭐 몇 층에서 몇 층으로 갔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 상황이 나와요. 전세금을 모 대기업이 뭐 설정을 해놨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사실 그건 그렇죠. 네. 뭐 팩트로서 확인이 되는지 여부는 좀 불분명한 상태고요. 어쨌든 윤석열 총장이 김건희 씨와 결혼한 게 2012년이죠. 12년이죠. 예. 근데 그 김건희 씨가 인터뷰에서 아저씨라고 윤석열 총장을 지칭을 하면서 아저씨와 오래전부터 알아온 사이다. 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는 스님이 중간에 연결해줬다. 그렇죠. 스님이라고 자꾸 얘기가 나오는데 스님이 아니라 어느 호텔의 회장님입니다. 그렇죠. 예, 유명한 뭐 대기업의 뭐 네. 이제 총수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스님이 왜 스님이냐? 그 호텔 이름이 스로 끝나서 거기 뒤에 님자를 붙였다. 그 스님이 연결해 주셔서 스님이다. 맞네. 불교의 아. 그 저 스님이 아니다. 그런 뭐뭐뭐 스님이네. 예. 뭐뭐뭐 스님. 그렇다는 예. 아, 그런 맞네요, 얘기도 맞네. 있더라고요. 야, 그렇죠? 네. 그게 가능하겠는데요. 발음을 누가 뺐네요. 그렇죠. 그렇죠. 앞에 몇 글자를. 아니 뭐 저기 뭐 스님들도 뭐 호가 좀 길게 되면은 명칭이 길어져요. 이렇게 네. 이렇게 예를 들어 사명당 유정 스님 이렇게 듣듯이 예. 뭐 그런 거겠죠, 뭐. 예. 그렇죠. 어쨌든 하여간 오래전부터 그냥 아는 아저씨였는데 네. 한 스님이 나서서 연을 맺어줬다. 예, 뭐 이렇게 인터뷰를 한 내용이 르네당 있어요. 땡 스님이겠죠. 르네 땡땡 스님인 것 같은데, 예, 여하튼 뭐 그런 분이 연결해 준 걸로 돼 있는데, 사실 제가 이 무렵에 이게 이제 윤석열 총장 건인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2012년에 제가 이제 대검을 출입하고 있을 때 유사한 얘기를 들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그 고참 부장 검사급 대검의 간부로 있는 고참 부장 검사급이 동거를 하다가 지금 뭐 감찰에 걸렸다라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러면 뭐 저 불륜이에요? 그러니까 여자 쪽은 잘 모르겠고 남자는 초혼이에요 그러더라고. 아, 연세가 많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그 사람은 유명하다, 총각으로 유명하다. 그래서 아니 그럼 처녀 총각인 것 같으면 문제될 게 없지 않나요? 그러니까 아이 그래도 검사가 동거는 좀 그렇지 않아요? 그 나이에 그러길래 아이 그럼 빨리 결혼시키면 되지 뭐 결혼하라 그러시고 무슨 감찰을 해요? 감찰을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상황상으로 보면 딱 그 시기상은 딱 맞습니다. 다만 그게 윤석열 총장이었는지는 사실은 확인을 제가 안 해봤어요. 근데 비슷한 얘기는 최근에 또 뭐 다른 기자 그 얘기를 저만 기억하고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걸로 보면은 이 시간대에 이 윤석열 총장하고 김건희 씨라든지 이 관련된 부분에서 좀 검찰 내부에서도 어느 정도 소문이 좀 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시기적으로 어떤 그 연도별로 생각을 해보면 2003, 4, 5, 6 뭐 이때는 양모 검사가 최김 모녀의 일종의 뒷배 역할을 했고 그렇죠. 그리고 양모 검사와 양모 전 검사와 뭐 서로 이제 뭐 결별을 하거나 아니면 뭐 네.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제 그 검찰의 뒷배가 양모 전 검사가 아니라 윤석열 전 총장으로 그렇죠. 결혼을 통해서 확실하게 그렇죠. 그 백그라운드로서 그 그렇죠. 자리를 잡은 거 아닌가 그렇죠.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때가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제 대검 중수부 과장으로 있을 때고요. 그래서 양모 전 검사와 윤석열 총장이 그 검색을 제가 해봤어요.
뭐 이름을 예. 두 사람을 검색을 해보니까 신문기사 2007년에 검찰 인사가 뜨더라고요. 예. 그때 양모정 검사는 서울의 재경 굉장히 핵심 지청.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지검으로 다 바뀌었지만 네. 당시는 서울중앙지검, 남부지청, 동부지청, 북부지청. 그때 이제 서울지청 서울지검 있고 나머지 지청. 동남북서 이렇게 지청이 있었죠. 네. 예. 그때 굉장히 중요한 지청의 차장검사로 발령이 됐더라고요. 어. 그리고 윤석열 검사는 고양지청 부부장 검사.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되게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선후배의 사이는 확실한 거죠. 그러니까 지청의 그렇죠. 차장 검사면은 저 윤석열 총장이 좀 기수가 늦잖아요. 나이가 그렇죠. 네. 저 9살, 9년 만에 아홉 살. 네. 9년 만에 이제 사시가 돼가지고 또래 동기들 비해서 굉장히 나이가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세 사람 간의 어떤 그런 연결고리가 되는 그 시기가 아마 2008, 9년, 10년 뭐 이때쯤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사이에 두 사람, 그러니까 양모 검사와 윤 총장 간에 서로 어떤 그 겹치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는 조금 더 우리 김태형 기자나 장 부장이 한번 체크를 좀 한번 네, 해주세요.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 주장들이 너무 많이 왔다 갔다 해갖고요. 예. 어떤 게 사실인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제 항상 이제 이번 사건을 취재하면서 김태형 기자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이렇게 얽히고 설킨 관계에서는 네. 대단히 이제 그 상대방과의 관계에 대해서 되게 치적 문제를 들고 나오는 경우가 많은 특히 조심해야 한다. 진실성이 없을 수가 있다는 얘기를 계속 그쵸. 강조를 합니다. 근데 이게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혹할 수밖에 없어요. 듣는 사람도. 그쵸. 예. 그래서 특히 좀 저희가 주의를 하면서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잘되리라님, 예, 슈퍼챗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서서 우리 인턴 기자를 응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네요. 인턴 기자가 이쁘다라고 하신 분도 계셨고요. 예. 그다음에 인턴 기자 앞으로 못 보느냐 계속 좀 보게 해달라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어떤 분인가요? 예, 인턴 기자 열심히 안 하면 기소당한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예. 우리 인턴 기자님 저기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예. 저 정도면은 아마 그 허드렛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아니죠. 예,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허드렛 일을 누가 했다고? 저희는 인턴한테 그런 거 안 시킵니다. 그 블루스카이님께서 송금하는 법 모른다는 게 제일 코미디였죠. 사법시험은 어찌 붙었는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양모 전 검사가 나 송금하는 법 몰라서 그 제이슨이라는 벤처 사업가한테 시켰다. 그 제이슨이라는 벤처 사업가가 그 김모녀를 소개시켜줘서 네. 그렇게 알게 된 사이라고 그러는데 제이슨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쵸. 근데 뭐 제이슨과 제임스가 좀 다르긴 하지만 그 김건희 대표가 대표인 코바나 컨텐츠 있잖아요. 네. 그 첫 회사가 제임스 앤 데이빗 엔터테인먼트 코리아. 뭐 뭔가 좀 연결이 영어가 많이 되네요. 들어가죠. 예. 다 영어죠. 어, 그리고 제이슨이라는 벤처 사업가가 등장합니다. 제이슨이지 제임스일지 그것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예. 여러모로 지금 윤석열 총장의 부인과 장모를 둘러싼, 특히 이제 장모 같은 경우에는 소송이 많이 있어가지고 뭐 소송 판결문이나 뭐 여러 가지 기록들이 남아 있는데 그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사실은 굉장히 베일에 많이 쌓여 있어요. 네. 어느 분께서 아까 그 적어주셨는데 김건희 씨가 영화의 주인공이 아니냐. 오히려 예, 실제는 우리 김건희 씨가 아니냐 그런. 김건희 부분도- 씨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루머들이 많은데 제가 그 방송 들어오기 전에 사실 페이스북을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김건희라고. 근데 네. 바로 뜨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이제 그 정보란 있잖아요. 개인 네. 신상란. 그게 다 지금 공란으로 돼 있어요. 음. 사진만 하나 딱 올라와 있고. 네. 자, 서정성님이 슈퍼챗 보내주시면서 아주 감사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서정성님 눈에는 기자 중에 제일 미남이 장영진이라고 하셨는데 감사합니다. 보시는 눈이 있네요. 이런 말에 이렇게 일희하지는 않죠. 우리 김태형 기자랑 지금. 그럼요. 일비하지도 않고. 아, 그렇죠? 그럼요. 예. 아니, 근데 사실은 장영진 씨가 실물에 비해서 방송상에는 이 미모가 잘 구현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렇죠? 얼굴에 좀 감해가지고요. 얼굴이 좀 까맣고 그 제 옆에 있어서 얼굴이 더 까맣고 더 커 보여서 그렇지. 사실 제가 굉장히 얼굴도 크고 큰 편인데 그 이상합니다. 두 분 덕을 좀 보고 있죠. 저는 무슨 뭐 트랜스포머 같이 나오는데요.
아 근데 이게 굉장히 치정극 같은 게 귀가 뭐 잘 열리고 눈이 많이 가긴 하지만 그런 부분을 강조하면 사실은 본질이 좀 왜곡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그 시청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그 부분이 조금 더 궁금하시긴 하겠지만 그 부분을 좀 제하고 사실만 갖고 조금 더 얘기를 근데 나눠보셨으면 뭐 좋겠습니다. 사실만 딱 뽑고 한다 하더라도 사실 문제가 더 많은 것이, 그러니까 그 장모 최은순 씨 같은 경우에는 동업자를 끌어모아요. 그래서 같이 사업을 하는데 막상 수익을 나눌 때가 되면은 뭔가 그 형사 사건을 일으켜가지고 동업자들을 감옥에 보낸다거나 아니면 곤란하게 만들어서 그 수익을 독차지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 이 검사 친구든 아니면 검사 사위든 하여튼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상당한 이익을 많이 봤다라는 게 정황상으로는 드러났어요. 네. 그리고 지금 현재 뭐 거론되고 있는 뭐 정대택 씨나 뭐 안모 씨 같은 사람들도 보면은 함께 뭔가를 도모해서 함께 불법 행위를 한 것으로 보여요. 공범인데 그 공범처럼 보이는데 그 공범들 중에서 모든 사람은 다 처벌받았는데 유독 이 최은순 씨만 빠져나간 그런状이 명백하거든요. 그렇죠. 보통 이런 일종의 사기 내지는 뭐 큰 어떤 경제 범죄를 다룬 영화를 보면 다 손잡고 이렇게 그 그쵸. 작전을 다 네. 짜고 네. 공범인 상황에서 누군가가 배신을 하고 뒤통수를 치고 예, 영화. 또 반전이 있고 또 그쵸. 마지막에 또 다른 반전이 있고 네.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런 반전의 대목에서 그 최은순 씨가 하는 일종의 그 수익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는 패턴이 똑같아요. 그렇죠. 장 부장이 얘기한 것처럼 돈을 열심히 해서 만들어. 그 다음에 상대편을 배신하거나 아니면 배신 당하든 어떤 식으로 되든 형사범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쵸. 사실 이게 보통 수익에 대한 부분이다 이러면 민사건이잖아요. 민사건이잖아요. 민사로 나눠 가지냐 뭐 그렇죠. 이런 건데, 근데 형사범을 만들면 이거는 민사는 아예 사실은 형사 기준으로 해서 민사 그렇죠. 따져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나쁜 놈이고 잘못했어. 그럼 민사상에도 당연히 불이익을 받는 거고요. 예. 근데 그 선후관계가 여튼 형사적으로 접근해서 동업자들을 완전히 그 범죄자로 만들어 버리는 그런 스타일이죠. 그 과정에서 보면은 이제 그 위증을 교사를 하기도 하고, 네. 그 다음에 위증한 사람이 이제 원래 이제 돈을 받기로 하고 위증을 했는데 그에 상응한 돈이 안 오면 또 그 사람도 배신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법기관에 신고를 하게 되는데 자수를 하게 되는데 그 자수를 해도 최은순 씨는 처벌을 안 받는 희한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자, 잠깐만요. 우리 상록리님과 YK님 슈퍼챗 보내주셨습니다. YK님 특히 검찰은 부끄러워야 합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최영수님 슈퍼챗 또 네. 감사합니다. 검찰이 정말 부끄러워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면에서 검찰이 지금까지 잘못한 일도 많고 잘한 일도 물론 있지만 검찰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스스로 부끄러워하고 반성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변함없습니다. 자, 우리 삼각관계 정리를 뭐 최종적으로 지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네. 네. 제일 중요한 삼각관계의 고리, 그 시기에 대한 부분 있잖아요. 네. 김건희 그 씨를 중심으로 네. 양모 전 검사와 윤석열 그 검찰총장 그 삼각의 어떤 관계가 어떻게 변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좀 더 관심을 취재를, 갖고 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경심 교수 재판 좀 알아봐야죠. 우리 지난주에 이제 그 재판 또 들어갔었죠, 김태현 기자가. 그러니까 공주대 교수 김모 씨와 제1저자 최모 씨가 출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혐의는 이제 논문 초록 그리고 학회 포스터 등에서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은 조민 씨가 그 뭔가를 했다, 기여했다라고 하면서 허위 체험 활동 증명서를 써줬다고 검찰이 주장을 하면서 문제가 된 건데요. 잠깐만요. 네. 아, 우리 사실 방송에는 저희 세 명이 3D의 그 진행을 하고 있고 얘기를 나누고 있지만 가장 실세는 우리 저희를 지켜보고 지휘하고 있는 우리 주모 PD님이 실세잖아요. 그렇죠. 예. 주 PD님이 바로 지령이 내려왔습니다. 뭐냐면 윤석열 총장의 보수 집회 네. 그 건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하라고 저희한테 지시를 주셨습니다. 사실 이 건은요, 저기 그 윤석열 총장 얘기 고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네. 정경심 교수 재판 얘기로 다시 네. 오겠습니다. 자, 이거는 사실 제가 지난 주말에 어떤 분한테 제보를 받았어요. 네. 집에 있는데 네. 그 제보를 받으면서 이런 게 있습니다라고 해서 캡처 화면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졌고요. 그래서 저희가 곧바로 확인을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육하원칙, 그러니까 육하원칙까지는 아니고 그 팩트를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언제 어디서 뭐 어떤 식으로 나타났는지. 지난 25일이고요. 네네. 지난 25일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에. 그러니까 예. 오후에 한 2시경으로 제가 좀 알고 있고요. 강남역 그 사거리 8번 출구 부근에서 보수단체가 시위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근데 말이 제가 뭐 그 완화를 해서 순화해서 보수단체라고 하지만 사실 조금 태극기 부대죠? 태극기 부대라고 하기에도 너무 좀 심해요. 그러니까 그날 구호가 뭐였냐면요. 그 문재인 대통령 간첩, 시진핑 뭐 강아지 뭐 그렇게 욕을 하고, 그리고 이분이 그러니까 이 주최를 하신 분이 세월호에 대해 막말을 했던 분이에요. 근데 이제 윤석열 총장이 그날 강남역 9번 출구입니다. 9번 출구랑 10번 출구 사이에서 그 집회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지나가다가 보수 유튜버들이 쫓아가서 찍은 영상에 담긴 겁니다. 근데 그 영상에서는 그 세월호 막말을 한 그 주최자랑 악수를 하는 장면도 있었고요. 그리고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자리를 지나가면서 그 유튜버들이 물어보는 질문에 답하는 내용들이 담겼습니다. 저는 그래도 처음에 그 얘기를 우리 김태형 기자랑 장 부장한테 들었을 때, 야 그냥 병원 가려고 지나가는 건데 그거 얘기하는 게 좀 적절치 않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주최자와 악수도 하고 네. 그리고 일종의 악수했다는 거는 아는 척을 하고 그쪽 주최자든 어떤 뭐 그 참석자든 간에 그 집회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다 보고도 그렇게 악수를 하고 저희들이 했다는 확인한 거죠? 거는 이제 집회 참석은 아닌 것 같은데 분명히 그 집회가 진행되는 과정은 어느 정도는 지켜본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참관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어느 정도 지켜본 것은 분명하고요. 단순히 그것을 지나간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동 동선을 제가 여러 차례 지금 좀 맞춰보고 있는데 굳이 그쪽으로 지나갈 이유는 없었어요. 그렇죠. 예, 병원도 체크를 해봤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지난번에 병가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엉덩이에 난 종기 때문에 그랬다고 얘기를 한 건데, 그 대검에서 설명하기로는 이 엉덩이 종기 때문에 병원에 간 거다. 피부과인가? 네, 근데 제가 그 종기가 생기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항외과로 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항외과. 엉덩이면은 그럴 수도 있겠네. 네, 근데 그 근처에 항외과는 없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네. 병원은 뭐 다른 데 있을 수도 있으니까 네. 그 지나가는 길일 수도 있지 않냐. 네. 그랬더니 이제 김태형 기자가 그 근처에 병원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근처의 병원 중에 이제 그 윤석열 총장이 지나간 길은 이제 그 강남역 사거리 다 아실 거예요. 그 네. 강남역 사거리 9번 출구면은 제일 한복판이거든요. 건강합니다. 네. 거기서 10번 출구, 그러니까 노년역 쪽으로 이렇게 쭉 걸어가시는데 그쪽에 있는 병원은 전부 다 성형외과입니다. 네. 그게 아니면 산부인과고요. 그리고 이제 뭐 그 가정의학과라든지 아까 말한 항해과라든지 피부과 같은 경우 안쪽에 있어요. 한 블록 안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생각해도 그쪽으로 가실 이유는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더군다나 이제 이분 댁이 있으니까 신논현 방이 그 댁은 아마 저 어디냐면 서초동 쪽에 서초동 쪽 거기 말을 못 하겠네 어디라고 말을 하면 바로 이 아파트가 나오기 때문에 하여튼 이제 뭐 법원 근처에 하나 있어요. 예. 거기서 오시는데 그 강형하면 아무래도 이동 거리가 그쪽을 굳이 그걸로 지나갈 이유는 없어요. 그래서 아마 지나갔더라도 그 집회를 의식하고 지나갔을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뭐 길지는 않았어도 상당 시간 집회를 구경하지는 않았느냐라는 상황인데, 그거를 보고 이제 그러고 있으니까 이제 보수 유튜버들이 발견을 한 거죠. 그래서 쫓아가 가지고 인사하고, 뭐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황급히 자리를 뜨시면서 뭐 악수하실 거 다 하시고 인사하실 거 다 하시고 라고 이렇게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그 동영상을 못 봤어요. 못 봤기 때문에 이제 뭐 어떻게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그런데요. 저는 이 부분도 제가 요 몇 주 동안에 윤석열 총장 얘기를 하면서 이 표현을 자주 썼는데 마찬가지입니다. 고도의 정치적 행위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꼴보수들이죠. 극우파들의 집회에 이렇게 뭐 동선이 어떻게 되든 뭐 어떤 본인이 볼 일이 뭐가 있든 간에 그 옆에 지나가면서 참석은 아니지만 참관하듯이 참관을 했고, 그리고 집회 참석자들 주최자들과 악수를 했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굉장히 고도의 정치적 행위다 라고밖에 볼 수 없다. 메시지가 좀 있다. 그렇죠. 말씀이신 거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이 앞으로 어떤 정치적인 수사 그리고 특히 이제 총선 수사 관련해서 어떤 검찰총장으로서의 역할과 스탠스를 지킬지 굉장히 관심이 가는 그런 대목입니다. 자, 우리 이제 정경심 교수 재판 얘기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자, 공주대 교수 김모 씨와 그리고 제1저자 최모 씨, 그러니까 교수랑 대학원생이 증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검찰은 애초에 기소를 할 당시에는 어떤 말을 했냐면요. 공소장에 제1저자가 모든 것을 했고 조민 씨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논문 초록에 올라갔다고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포스터 프레젠테이션과 관련해서도 아무것도 기여를 한 바가 없다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법원에서 이제 검찰이 다투고 있는 부분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공주대에서 이제 김모 교수가 논문을 쓰는데 거기에 조민 씨가 아무것도 기여한 바가 없다. 그런데 그 저자로 이름이 올라갔다라는 것을 문제 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논문뿐만 아니라 초록과 포스터에도 올라갔다. 근데 포스터라는 게 뭐냐면 이제 국제 학술 대회 나갔을 때 일종의 팜플렛 같은 거예요. 그렇죠. 예, 팜플렛에 이제 그 자신들이 연구한 내용을 이렇게 그 종합 서머리 해가지고 종합해서 올려놓는 그런 거고요. 보통 우리 초록하니까 되게 이상한데 초록이 뭐냐면 이제 간단한 요약서를 말하는데 아무리 논문은 두꺼워도 이 초록은 A4 용지 한 장을 못 넘어가요. 제가 대학원 졸업할 때 초록을 석장을 냈다가 교수님한테 엄청 욕먹었거든요. 한 장으로 만들어 다시 오라고. 그래서 한 장으로 만들었던 경험이 있는데 지금 이 김모 교수 같은 경우는 초록은 딱 8줄입니다. 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 초록이나 포스터 같은 경우에 이름이 들어가는 거는 저자라는 개념이 아니라 도움 주신 분들이라는 개념이 더 크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이 김 교수 같은 경우에는 자기는 웬만한 사람, 도움을 준 사람은 다 넣는다. 심지어 이 샘플을 채집할 때 도움을 주신 어민들까지 그러니까 도움 주신 분들 개념으로 넣는다.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다면 논문은 뭐냐? 논문에는 조민 씨 이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검찰이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초록하고 포스트에는 이름이 있는데 이거 여기에는 뭐 적극적으로 아주 많은 부분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기여를 했고 통상적인 사원에서 그 정도면 이름을 넣어줄만 하다라는 것이 지금 현재 드러난 것이고요. 자, 재판에서 나왔던 그 공주대 교수의 증언, 그 워딩을 그 말 한마디 한마디를 좀 얘기를 좀 한번 해주세요. 우리 저 재판 들어가면 다 치잖아요. 그거를 한번 읽어주시고, 자, 보수 언론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언론들은 그 증언을 어떻게 기사를 썼는지, 어떻게 왜곡을 해서 일종의 악마의 편집을 했는지 악마의 편집이라고 하시면 보자고요. 이제 공주대 교수가 한 말 중에 후회한다라는 발언이 그렇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가지고 마치 이것이 엄청나게 이제 그 유죄를 입증하는 얘기가 돼 있었죠. 그러니까 여기서 검찰이 어떻게 질문을 하냐면요. 그 진술을 받을 당시에 첫 조사에서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실험에 참가 사실이 없다라고 검찰이 얘기하니까 그렇다라고 답변을 합니다. 그 교수가. 그리고 확인서는 허위다. 생각 없이 도장을 찍은 것이 후회가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수가 그러니까 검찰이 이 부분을 읽어주니까 교수가 맞다. 도장 찍어서 증명서 만들어줬는데 그 기간에 학생이 와서 인터넷하고 뭐 한 말을 듣고 그냥 해준 거다. 실제로 자료를 더듬어 보니까 2008년에 자료가 없다. 이 부분만 딱 보면은 진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변호인 질문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요. 2008년 7월에 처음 봤다고 얘기한 거는 검찰이 제시한 이메일을 보고 그런 거냐. 그랬더니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민 씨한테 독후감을 받은 적이 있다. 조민 씨가 연구실을 방문하기 이전, 그러니까 2007년도부터 책을 주고 공부하라고 지도했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실제로 자료가 나왔다라고 얘기하니 맞다. 그 검찰이 보여준 거는 2008년인데 2007년이 맞다라고 말을 뒤집습니다. 그러니까 2008년 전에 조민 씨가 어떠한 뭐 실험이라던가 관여를 한 게 없다고 얘기하는 검찰 주장은 일단 틀린 겁니다. 2007년부터 약간 지도를 했다라는 얘기죠. 네. 2007년부터 이제 조민 씨가 이제 교수한테 그 메일을 보내가지고 질문도 하고 지도도 받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2008년에 초록도 만들어지고 포스터도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그 학술대회도 참가를 하고 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 부분에
근데 그 지금까지 검찰은 아무것도 기여한 바가 없다라고 하는데 아무것도 기여한 바가 없는 건 아니다. 그때 그거를 증언을 한 공주대 교수가 기억을 좀 잘못한 건가요? 그쵸. 2008년에 그 나온 검찰이 제시를 한 거죠. 2008년 메일을 보여주고 이때가 처음 만난 것 같은데 그 뭐 이전에 만난 적이 있냐 그랬더니 그 전까지 자료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거는 검찰이 유도 신문을 했다라고 보는 그렇죠. 근데 2007년에 대한 얘기를 변호사가 해주니까 그때는 아 기억난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정확하게는 이제 그 2007년에 조민 씨가 그 교수한테 보낸 메일을 리스트를 가지고 와가지고 네. 이 메일 리스트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 맞네. 그때부터 우리가 제가 그 걔한테서 하여간, 연락 네. 받았네 이렇게 기억을 새롭게 한 거죠. 그러니까 네, 네, 사실 누구도 십몇 년 전에 그렇죠. 이메일 있던 거 기록으로 보여줘서 기억하죠. 아 그래 너 이랬지라고 기억은 하겠지만 12년 그냥 됐죠. 물어보면은 모르죠.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며칠 근데 전에 그거를 네. 제시를 했다 이거잖아요. 네, 제시를 한 겁니다. 그 며칠 전에 그 다른 회사 후배가 선배 저 오늘 뭐 입고 왔는지 기억나냐고. 근데 그날 뭐 입었는지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년 전, 13년 전 일은 당연히 기억하기가 힘들죠. 그게 막 유심히 본 게 아니니까요. 자, 그 기억에 대한 차이를 이제 증인이 다시 이제 그 변호인 저 신문 때 정정을 한 거고요. 그렇죠. 완전히 그리고 뒤집은 또 거고.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배양, 허드렛 일, 네. 후회한다. 요게 핵심적인 부분이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한 증인의 그 공주대 교수의 진술을 좀 그대로 한번 읽어주세요. 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그 제일 저자랑 제일 저자 그 대학원 최모 씨가 설명을 한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증인이 그러니까 최모 씨가 처음에는 그냥 어항 물갈이라고 설명을 한 겁니다. 처음에. 네. 근데 어항 물갈이라고 단순히 해서 설명한 이유가 뭐냐라고 이제 검찰이 다시 물어봐요. 그랬더니 하는 일을 전문적으로 설명하게 되면 그때 당시에 오셨던 검사님들께서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쉬운 방법으로 설명을 한 거다. 어항 물 갈아줬다라는 걸 네. 쉽게 설명을 해준 거다. 근데 이제 변호인 얘기에 가서는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물갈이란 용어가 검찰의 전문적이어서 설명하기가 어려워서 얘기했다고 하는데 그럼 실제로는 어떤 일을 한 거냐 변호인이 물어보니까 이제 검찰이 반발을 합니다. 답변의 취지를 왜곡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고 그 재판부가 그러면 진저시하죠. 객관적으로 어떤 건지 그럼 행위를 설명해봐라 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조류들은 바다에서 자라고 있으면 고정돼 있어서 좀 썩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빠르면 2에서 3일 내지 일주일 그 기간을 두고 물을 갈아줘야 되고요. 그 사이에 자라는 개체를 집어서 다른 새 물로 옮겨주는 그리고 그 과정이 이제 바다, 해수, 멸균 이런 구체적인 용어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제 이게 이 실험 자체가 홍조류를 배양하는 실험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홍조류는 바닷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 일정한 실험실에서 통제를 해야 되니까 바닷물은 바닷물인데 이게 멸균된 바닷물이어야 하고요.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잡다한 것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걸러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닷물을 가져와서 멸균하고 걸러내고 그 다음에 어항에다 잘 담은 다음에 이 홍조류, 그 자라고 있는 홍조류를 들어서 하나씩 딱딱 위치에 맞춰서 갖다 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어항 물갈이죠. 근데 이게 허드렛 일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만만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그렇죠. 들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네. 하여간 배양을 하는 그리고 홍조류를 관리하고 그런 거를 쉽게 말해서 그 대학원생이 어항 물갈이다라고 네. 표현을 했는데 사실은 그게 중요한 어떤 그런 네. 그 실험의 그 역할이다. 그렇죠. 라는 얘기잖아요. 전체 배양 과정의 일부분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재밌는 부분이 이제 그 조민 씨가 기여한 바가 있느냐 없냐를 가지고 이제 그 사실 논문의 제1 저자라고 되어 있는 이제 최모 씨가 뭐 5%, 1%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거의 그 기여한 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교사한테 다시 묻습니다. 조민 씨가 해보자. 네. 예, 네. 내가 검사할게. 네. 조민 씨가 논문 작성에 관여한 바가 없었죠? 약간 목소리가 떨려야 됩니다. 근데 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저자도 이건 제가 썼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최 씨도 석사 2학년 올라온 상태여서 구체적인 데이터는 얼마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 작성하고 나중에 갈 때는 이런 거를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조 씨가 기여한 바가 없는 건 맞는 거죠. 그렇죠. 네. 이 초록이 영문으로 작성되는데 그럼 이건 누가 작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썼습니다. 그러니까 학생에게 한번 써보라고 하는 건 자기가 해봤다는 경험을 갖게 하자는 거지.
이게 명색이 국제학회입니다. 네. 학생들한테 가서 어려운 질문 나오면 그냥 나한테 와서 얘기하라고 하는 거고 그냥 써보라는 경험만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최 씨도 직접 쓰게 한 다음에 증인이 싹 다 뜯어 고쳤다 이겁니까? 그렇죠. 자, 이런 겁니다, 내용상. 그러니까 지금 그 상황극을 보셨습니다. 검사와 그 김 교수. 네. 그렇죠? 네. 네. 자, 뭐 이런 상황을 보시듯이 이제 보면은 뭐 사실상 거의 그 검찰에서는 이제 뭐 조민 씨의 기여한 바가 없다라는 식으로 좀 몰아갔지만 사실은 이 원래 논문 자체가 김 그 교수님 혼자 쓴 것이고, 예. 그리고 그런데도 이름을 넣어준 것은 이게 초록과 포스터이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리고 초록과 포스터는 도움 주신 분들 이름을 다 넣는, 마치 영화 끝나고 나면 크레딧 쫙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 느낌으로 썼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제가 대학원생들한테 몇 번 인터뷰를 해봤는데요. 이 이후에 그 어느 정도까지, 그러니까 제3저자라고 나와 있지만 이거를 그냥 공동저자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공동저자에 어느 정도 이름까지 들어가냐 그랬더니 나는 멘탈 관리해주는 사람까지 넣었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멘탈 관리해주는 사람까지 넣었다. 네. 그리고 이제 초록하고 포스터에 이름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이 계속해서 물고 늘어집니다. 아니 어쨌거나 조민 씨가 그 포스터 만드는데 거의 도움을 안 줬는데 왜 들어갔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교수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프레젠테이션에 참고한 건 사실입니다. 영어 번역 안 했다고 얘기하는 건 어폐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검사가 막 화를 내죠, 그때부터. 목소리가 엄청 커집니다. 교수님이니까 프레젠테이션이 뭔지는 저보다 잘 알 거 아닙니까? 소리를 딱 질러요. 그러니까 김 교수가 포스트 프레젠테이션은 그냥 옆에 서 있는 겁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물어보면요 대답하는 거고요. 항상 계속 말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그 과정에서 제가 사진을 하나 입수해요. 도대체 프레젠테이션은 뭐고 포스터는 뭐냐. 우리가 보지 않으니까 이게 뭔지를 알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포스터와 프레젠테이션을 제가 사실 확보를 해봐요, 사진을. 네. 그래서 사진이 어디 갔지? 일단 사진 찾으실 동안 제가 이 재판에서 황당했던 건 뭐냐면요. 이 프레젠테이션이라는 게 한글로 바꾸면 그냥 발표거든요. 근데 검찰은 이걸 진짜 PPT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PPT인 것으로. 파워포인트를 했다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워포인트를 띄워놓고 마치 우리 저 옛날에 빌 게이츠나 이런 사람들이 소개를 하는 것처럼 설명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건데, 자 저희가 확보한 사진이 바로 요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게 요게 보이시는 요 뒤에 보이시는 요게 포스터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옆에서 이렇게 설명하시는 요 부분이 프레젠테이션을 하시는 분인 겁니다. 예. 자 이거를 보고 그 포스터와 프레젠테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까 말씀을 드릴 때 이게 이 팜플렛이나 다름없다라고 하셨는데 요것도 포스터에 해당이 됩니다. 요런 내용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연구를 한 것을 소개를 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물론 팜플렛이라고 보기 좀 어렵긴 해요. 네. 하지만 이게 소개 자료라는 의미에서 팜플렛이라는 용어를 쓰기는 씁니다. 그리고 제가 몇 사람한테서 최근에 이와 관련해서 제보를 몇 건을 받았는데요. 이 팜플렛이 됐든 뭐 초록이 됐든 아니면 논문이 됐든 여기에 저자로 누구를 넣을 것이냐는 연구 윤리에 관한 것이지 검사가 이러쿵저러쿵 따질 문제가 아니다 라는 답을 제가 얻어왔습니다. 한마디로 아까 이제 장 부장이 좋은 얘기를 해줬는데 영화 감독이 있잖아요. 네. 영화 감독이 영화 끝나고 나서 크레딧에 저 최대한 아까 멘탈 관리라고 네네. 표현했지만 최대한 많이 영화에 도움 준 사람 넣자. 그렇죠. 그래서 정말 누구 하나 빠지지 않게 다 넣자. 네. 라는 식의 어떤 그런 크레딧 그렇습니다. 관리. 예.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공주대 김 교수도 그런 일종의 내 논문에 도움을 준 사람들을 최대한 많이 넣었고, 네.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조국 전 장관의 딸도 있었고, 근데 마지막에 좀 난처하게 돼서 미안하다라는 부분에 대한 말은 뭐였어요? 그러니까 난처하게 해서 미안하다고 얘기한 부분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학생들의 국제화가 굉장히 유행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자기가 어렸을 때는 그 국제학회에 가고 싶어도 가기가 어려웠으니까 어린 학생들한테 최대한 많은 기회를 주고 싶었는데 그 부분을 서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너무 미안하다. 학생들한테 피해를 준 것 같다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에서는 검사들이 너무 윽박을 지르고 화를 내서 마지막에 목이 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과정을 보면은 검찰이 이제 처음에 그 자기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렇게 진술을 받았을 때 그 내용하고요. 법정에서 나왔을 때 증인들의 그 발언 내용이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특히 변호인이 반대 신문을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에 거의 대부분 이 진술이 뒤집어진다고 해야 될까요? 항상 그런 면을 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검찰 쪽에 상당히 지금 좀 격앙돼 있는 민감해진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까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 법정에서 검사가 화내는 경우 많지 않고 그리고 많지 않죠. 본인들이 기소화해서 자신감이 있으면 뭐 화낼 일도 없고 그냥 증인신문에서 네. 자기들이 수집한 그 증거나 팩트 가지고 조분조분 그 주장하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화낼다는 얘기는 그렇게 뭐 별로 예, 익숙치가 않아요. 네. 검사들이. 예, 그렇습니다. 자, 경주 아재님 그리고 SNT님 슈퍼챗 감사하고요. 레드헤어님 마치 법정에 있었던 듯한 실감 재현. 예. 법정에 있었던 것은 저 우리 그 김태현 기자고요. 예. 제가 오늘 저 뉴스공장에서도 이렇게 제가 한 핀잔을 먹었는데 예. 아, 오늘 갑자기 카톡이 오더라고요. 왜 뉴스공장에 네 이름 나오냐고. 아, 이름으로 출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으로 출연했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제가 이제 하도 법정에서 있었던 일을 생생하게 재현하니까 뭐 가지도 않은 사람이 그렇게 생생하게 얘기하느냐, 간 사람은 김태현 아니냐, 뭐 그렇게 됐습니다. 다음부터는 우리 김태현 기자가 좀 연기력을 네. 그러니까 연기가 이제 없던 연기를 아. 하는 게 아니라 본 그대로를 연기를 하는 네. 그런 면에서 좀 우리 박변 극장, 박지훈 변호사를 한번 보시고 네. 그래서 그 활동 확인서 부분을 좀 마무리를 하죠. 정경심 교수 재판에서 네. 그 공주대 교수가 활동 확인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활동 확인서 부분에 대해서는 이 학생이 한 것보다 과하게 적어준 건 맞다. 하지만 그 그러니까 인턴 확인서에 이렇게 쓰는 거를 두고 검사가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허드렛 일이라고 적어야지 왜 이렇게 적어줬냐, 뭐 포스트 옆에 서 있었냐라고 얘기하냐. 얘기했더니 그 김 교수가 결혼식 주례할 때 그 신랑 신부가 착하다고 해서 착한 신랑 신부라고 얘기한 건 아니지 않냐고. 네. 그리고 뭐 다음은 여기서 뭐 어민 얘기도 나오는데 뭐 보통 논문 포스터에 제3자로 등재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면은 숟가락만 올려줘도 숟가락만 어느 정도 얹으면 다 올려줬다. 정식 논문을 낼 때 다툼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이디어를 준 사람도 채집에 참여한 사람도 모두 저자로 올려다 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했던 게 이제 왜 국제대회를 데리고 갔느냐라고 하니까 어린 학생이 국제대회나 이런 국제학술대회 가서 이런 기회를 한번 가져보면은 그렇죠. 공부를 하고 학습의 이런 어떤 그 계기가 된다고 해야 되나요? 어떤 그 성취 동기가 된다고 해야 되나요? 이런 동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좋은 기회를 가져보라는 뜻에서 나는 데려간 것이었다. 이게 이런 식으로 소송에 걸리게 되고 전 국민을 이렇게 시끄럽게 할 정도였다면 그러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그렇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기존 언론에서는 그러지 않았을 것이다만 쏙 떼가지고 이제 보도를 하게 되는 거죠. 이날 이 재판을 보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기사가 너무 한쪽으로만 쏠리니까 실제 어떤 내용이 오가는지를 보고 싶으신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 재판에 와서 이분들이 트위터로 퍼나르는 분들 그 내용들이 있는데 이제 기자들이 그냥 한쪽만 편들기는 사실은 좀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점점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뭐 정경심 교수 재판 그리고 또 사촌 조범동 씨 재판 뭐 계속 우리 김태현 기자와 또 우리 그 법조 담당 기자들이 열심히 들어가서 챙기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 계속 그 다른 언론에서 그 보도하지 않는 그런 뒷얘기들, 생생한 어떤 그런 재판 그 법정에서의 모습들을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로 우리가 그 채널A 기자와 그 윤 총장 최측근 연관된 검언 유착 굉장히 지난주엔 굉장히 지지부진했어요. 방통위에서 채널A 그 승인을 다시 재허가를 해주면서 이제 조건부 재승인을 해줬는데 이 검언 유착 의혹에 대해서 어떤 실체적 진실이 나오면 취소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전제 조건을 달았었죠. 지난주는
이 그냥 시간만 갔어요. 그렇죠. 이게 사실은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네, 이게 어떤 점이 간단한 일이 아닌지 좀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증거가 없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녹취록에는 4월 15일 이후에 그 채널A 기자가 일본으로 가겠다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네, 바로 그거죠. 네. 핵심이죠. 예. 사건 관계인이 국내에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고. 출국 금지했다는 얘기 없죠. 아직까지 네, 없습니다. 예. 일단 모든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 검찰이든 경찰이든 하여간 그 사법적인 조치의 단계가 있는데요. 가장 첫 번째가 출국 금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출국 금지 안 했다는 거, 그러니까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이 안 모르겠어요. 됩니다. 네. 출국 금지를 했다고 검찰에서 발표한 사례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고발인 조사가 있었는데요. 21일이죠. 고발인 조사가 있었는데 이제 민원연에 그 김서중 대표가 고발인 조사를 받았어요. 근데 애초에 검찰에서 부를 때는 그 예정돼 있지 않은 회의가 잡혔는지 그 불러가지고 1시간 정도는 그냥 멍하니 준비만 하고 있었다고. 기다리게 했다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실제로 조사는 한 40분 정도, 총 한 2시간 정도를 검찰청에서 보냈는데 40분 정도밖에 검찰과 대화를 안 했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황을 보면은 그렇습니다. 이게 고발인 조사를 한다는 게 사실 말이 안 돼요. 이 사건은 이제 MBC 보도를 통해서 이제 알려지게 된 것이고 당사자는 그 채널의 이모 기자와 그다음에 우리가 볼드모트라고 얘기하는 한모 검사장 이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통화를 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만 확인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녹취록이 실존을 하는지 그 녹취록에는 어떤 사람의 목소리가 들어있는지만 확인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고발인 조사를 한다는 것은 일부러 절차를 지키는 것처럼 해서 시간을 끌고 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애초에 거죠. 감찰 얘기 나왔을 때부터 윤석열 총장이 이 내용을 인권부에서 조사하라. 네, 이 자체부터가 사실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그렇죠. 상황이었죠.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그 대검 인권부장이 서울 동부지검장을 이번에 겸직하게 됐어요. 이게 차관 인사가 드러나면서 그걸로 볼 때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인권부장이 수사에 적극적이지 않을 사람입니다. 처음부터. 이거는 내가 수사할 건 아니다. 라고 거부했을 겁니다. 결국에는 그 거부하는 시간 동안 시간을 또 끌었다는 거죠. 결국에는 외영상을 보면은 나는 여기 배당을 했는데 얘가 싫대. 그래서 중앙지검으로 다시 갔어. 내가 일부러 한 건 아니고 라고 말하기 딱 좋은 상황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 일명 윤석열 라인이라고 하는 그 라인에 이번 인권부장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람인가요? 그렇죠. 예, 사실은 인권부장은 포함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배당을 했다고 해서 수사를 할 리가 없었습니다. 정식 수사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인권부에서 한 거는. 그러니까 인권부에서 이 사건을 사실 담당이 아니에요. 지금은 중앙지검에서 하고 있죠. 형사부에서. 네, 형사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중앙지검 형사 일부로 가 있습니다만 여기서도 지금 문제는 모든 지금 저 민감한 사건들이 중앙지검 형사 일부로 다 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네. 보기에 따라 수사를 할 의지가 없다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일단 그 법무부에서는 직접 감찰을 조금 말을 아끼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 강제력이 있는 수사가 진행되고 난 뒤에 우리가 판단을 하겠다 이런 뉘앙스를 좀 보인 바가 있어서 일단은 이 사안 자체가 사실 어려운 복잡한 뭐 확인할 게 많은 게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예. 그렇죠. 채널A 기자와 그 누구죠? 김모 씨? 네. 대리인. 네. 아, 네네. 지모 씨입니다. 지모 씨, 네. 지모 씨와 그리고 또 언급이 됐었던 그런 볼드모트. 한모 네. 그 검사장 핸드폰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불러서 조사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당신이 그 지모 씨한테 들려줬다라는 그 녹취록 갖고 와봐라. 그 녹취록 딱 틀어놓은 다음에 이 목소리가 한모가 맞느냐. 그리고 지모 씨한테 지씨한테 이게 당신이 들었던 그거 맞소. 그러면 그렇게 해서 확인해보면 딱 끝나는 거거든요. 만약에 근데 그 파일을 안 냈다. 그러면 그거는 이거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우려했던 부분이 채널A 쪽에서도 아마 이 부분은 그 기자 본인의 개인의 일탈 잘못이다. 꼬리 자르게 할 것이다. 그렇죠. 라고 저희가 예측을 했잖아요. 네.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됐죠. 이미. GM이 그렇게 되고 그렇죠. 있는 데 있습니다. 이게 참 아이고 그 기자들이 관련된 일이라 사실은 저희가 이제 그런 내용을 미주알 고주알 다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곤란한 부분도 사실 좀 있습니다. 이왕 말이 나온 김에 꼬리 자르기라는 부분이 어떤 거냐? 우리 기자들 특히 사회부에서 보고책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김태형 기자가 어떤 취재를 해요.
그러면 그 취재해서 기사를 쓰기 전까지 담당 데스크 보고 하루에 몇 번씩 하죠. 귀찮게 많이 합니다. 진짜로 많이 들어요. 진짜 많이 합니다. 진짜로 많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어떨 때는 저 이제 한참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저도 이제 막내 기자 시절에는 저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핸드폰 갖고 와봐 그러더라고요. 넌 전화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누구야? 남자야 여자야? 너 애인이야?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예, 수시로 전화를 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네. 항상 하는 얘기가 그거였잖아요. 그렇죠. 보고를 하면은 내가 책임지지만 예. 보고 안 하면 너네 책임이야. 그렇죠. 그 얘기 제가 한 200번 들었을 거고 한 150번 들었죠. 보고의 생활화. 자, 그럼 채널A 동아일보 그 자회사지만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그런 동아일보의 기자들이 그 채널A 초창기 때 많이 가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보고해야 됩니다. 이건 마르고 닳도록 들었을 거예요. 근데 자, 지금 시간은 조금 지나가지만 MBC N번방 그 기자 얘기를 제가 잠깐 해드릴게요. 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N번방 박사방에 취재를 하렵니다. 70만 원 들어요. 그러면 김태형 기자가 만약에 내 돈 들여서 이거 취재하겠습니다라고 내 돈 들여서라도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그거 보고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당연히 보고해요. 그렇죠. 그래서 뭐 그렇게까지 굳이 하려고? 이러면 아니, 우리 돈 들면 해라 뭐. 에이, 이렇게 그래야지. 해가지고. 장 부장이 이제 야 회사에 우리 저 상신해가지고 긴급히 취재비 지원할 테니까 진행해봐.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저 새벽이나 그렇다 치고 예. 새벽이나 밤에 취재 가고 싶다고 하면 선배가 아니 이건 올리라고 진짜 농담이 얘기하시는데. 아니라 예. 그런 비용이 드는 취재 부분은 긴급하게 취재비를 그렇죠. 나중에라도 청구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 MBC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MBC도 사회부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사회부이기 때문에 카메라 출동 지금은 없어졌지만 네. 그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사회부의 가장 큰 그 핵심은 보고거든요. 그렇죠. 보고 안 하고 그렇게 내가 개인적으로 70만 원 들여 취재했다? 이건 말이 안 돼. 말이 안 되죠. 네. 두 양쪽 다 사실은 그런 면에서는 설득력이 있는 부분이 있고 설득력이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잘 헤아리실 수 있다고 저는 네. 보고요. 어디 언론사든 간에 사회부에서 기사가 나가는 그 과정을 보면 제일 처음에 취재한 기자의 보고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기사가 나가는 것은 데스크와 그 위에 국장 그리고 편집인 이런 과정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 부분을 저희가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그 시청해 주셔서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다음 주는 하루 그 휴방을 하고요. 5월 12일 화요일에 생방송이 아닌 그 저희가 사전에 녹화해서 잘 정리를 해서 편집을 한 그런 아주 3D로 다시 돌아가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다음 주 5월 12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